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폐광 지역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신형 ITX 열차가 올해부터 정착역을 줄여 서울에서 태백을 거쳐 동해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열차 운행 시간이 태백까지는 2시간대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잦은 연착 상황이 벌어지며 이용객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고 속도 시속 150km까지 달릴 수 있는 신형 열차 ITX 마음이 태백선과 영동선에 도입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올해부터 경기도 3개역을 무정차로 통과하면서 청량리역에서 태백역까지 기존 3시간 6분에서 2시간 48분으로 18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운행 지연이 많아 심한 경우는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통 시점부터 지난해 말까지 4개월 동안 10분 이상 지연돼 도착한 건 5번에 1번꼴입니다. 상시적인 그 지연 구간이 예미역 부근, 평지 부근에서 영월 구간, 태백역에 도착할 때는 청양에서 출발해서 20분이 지연이 됐는데 이러한 지연 시간에 대한 아무 안내도 없었고 지연에 대한 보상도 없었고. 코레일 측은 선로 안전 문제와 낙석 위험으로 10분에서 25분 지연될 수 있다는 공지까지 내걸었습니다. 일반 열차 역시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ITX의 수송 지연으로 청량리에서 멀어질수록 이용객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올해 들어 정차역별 이용객을 살펴보니 태백역이 2만 1,000여 명으로 제일 많았고 영월역과 사북역 순이었습니다. 영동선 삼척 도계역과 동해역의 ITX 하루 이용객은 평균 30명에서 40명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ITX는 하루 1회, 무궁화 오는 4회 왕복 운행 중인데 소요시간 차이가 크지 않아 ITX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말과 휴일, 태백선 구간에는 매진 사태로 이용에 불편이 큽니다.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열차를 한 량 정도 더 붙여서 운행하는 경우는 기술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계속 좀 코레일에다가 문의하는. 강원도와 각 시군은 ITX 마음 운행에 따른 코레일의 손실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연 도착에 따른 승객 불편, 그로 인한 구간별 이용객 편차로 인해 ITX 운행에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술에 취한 채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남녀가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의료진을 촬영하는 등 난동을 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2사람을 연행하고서야 상황이 정리됐는데요. 알고 보니 난동의 당사자는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찰차 한 대가 병원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남녀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너 일로 와봐 이러면서 같네 막 이런 말 계속 하시다가 얼굴을 다친 채 술에 취해 응급실에 들어온 여성 그리고 남성 동행인에게 의료진이 얼굴 CT 촬영을 권하자 전체 CT를 찍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술에서 깬 뒤 외래 진료를 받으라고 권했지만 여성은 온몸 CT 촬영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지친 의료진이 한숨을 내쉬었고 해당 여성은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행한 남성은 동영상을 찍었다는 게 의료진의 주장입니다. 그 욕먹고 있는 거 저 참고 있는 와중에 옆에서 찍고 계시니까 수치심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런데 이들은 바로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여자 경사와 남자 경감은 20여 분간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다 결국 출동한 지구대에 연행됐습니다. 진료비도 내지 않았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입건 사실이 확인된 남성 경찰 간부를 바로 다른 지역으로 발령냈습니다. 여성 경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진료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합니다.
취객 환자분들이 오거나 의료진들을 폭언 폭행했을 때 저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경찰관 분이 반대로 저희한테 폭언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없고 어디에다 이런 의지를 해야 되나. 이에 대해 여자 경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자세한 사건 경위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남자 경감은 동영상을 찍는 신용을 했을 뿐 실제 의료진 영상을 찍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릉시와 강원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이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천연물 산업화 혁신센터를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모두 280억 원이 투입되는 천연물 산업화 혁신센터는 2030년까지 약 5,500제곱미터 부지의 7층 규모로 키스트 강릉분원 부지 내에 건립합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11월 450억 원이 투입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허브 조성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무로 워크아웃이 개시된 상황에도 강릉시 주문진읍의 지정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강행하자 강릉시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강릉시는 오늘 태영건설 본사를 방문해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건설 반대 의사를 밝히고 KDB 산업은행 등 채권단 협의회도 들러 태영건설 워크아웃 업무를 진행할 때 강릉시 건설 반대 입장과 지역의 반발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태영건설은 2021년 7월 태영 동부환경을 설립해 강릉시 주문진읍 향오리 일대에 폐기물 매립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강릉시는 원주지방환경청에 주민 여론을 담아 반대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고성의 한 작은 마을에 유일한 도로가 있는데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횡단보도 진출입로도 없어 법규 위반과 사고 위험이 크지만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간성 향교가 있는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주민 전영기 씨는 최근 간성의 일을 보러 운전해 나가다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했다는 이유입니다. 전 씨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도로를 개선해달라는 진정을 냈습니다. 도심 방면 진출입이 막혀 있어 교차로까지 400m를 올라갔다 유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지켜봤더니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으로 가는 차량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합리적 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도로법규 준수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합법적인 그런 어떤 법규 준수만 강조하고 시설에 대해서 어떤 고려가 없다면 이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진부령 방면에서 마을로 올 때도 역시 좌회전이 불가능하다 보니 200m 떨어진 커브길에서 돌아와야 하는데 시야 확보가 어려운 데다 인근 공사장 차량 출입, 도로변 주차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주민들은 차선을 끊어 마을 진출입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 경찰서구 군청에다가 문의를 많이 했지만은 서로 피리차를 미루기만 하고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심 간성 방면 농어촌 버스를 타려면 길을 건너야 하는데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노인이 많아 횡단보도 개설을 요구했지만 10가구 남짓 이용자가 적다며 외면당했습니다. 시내 나갈 일만 있으면 눈치를 봐야 되는데 저기서 차가 오는지 여기서 차가 오는지 안 왔을 때 뛰어들어야 되니까 그래 어제도 그렇게 했는데 불안해서. 민원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고 다음 달 중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연대 서명을 제출한 가운데 오랜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오는 토요일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핵심은 그동안 강원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특별법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것은 환경 분야 특례입니다. 각종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이었던 환경 영향평가 권한이 환경부에서 강원도로 넘어온 건데요. 더 이상 중앙정부 기조에 휘둘리지 않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만 8년이나 발목이 잡혔던 대표적인 사례가 양양 5세 케이블카였는데 이제는 적어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는 않게 됐습니다. 중앙정부보다는 시군과의 관계가 더 유대적이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하여 협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미활용 군용지 개발도 원활해집니다. 국방부가 활용 계획이 없다고 분류한 땅이 강원도에 30곳이 넘지만 정작 강원도 지자체들은 현황 파악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도 제공받고 자치단체가 의견을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토양오염 정화 작업 역시 국방부가 지체해도 지자체가 먼저 예산을 부담하면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활용 가치를 좀 따져봐야 되고 그중에서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이제 매입을 해서 활용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거고 규제 면적이 가장 넓은 산림은 산림이용진흥지구로 빗장을 풉니다. 강원도가 산림이용지구로 지정하면 국유림이라도 매입할 수 있고 야영장과 케이블카, 레포츠 시설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도 강원도가 농업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도내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9% 정도인 4,000헥타르를 해제할 수 있어 산림지역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제도를 활용해서 그동안 이제 하지 못했던 관광, 산업단지 육성 등 각종 지역개발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옥죄었던 각종 규제들이 수십 년 만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활용한 강원도와 시군의 정책 마련이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의회 강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조례 체계를 정비해 도지사 책무와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등이 추가로 포함됐으며 재정지원 대상과 범위, 재정지원 분담,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29회 제5차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강릉에 강원지역 본부를 신설합니다. 심평원은 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강원지역 본부를 개설해 지역 내 2,670곳의 의학단체와 요양기관을 관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강원도 내 요양기관은 기존에는 200km 이상 떨어진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 북부 강원본부에서 관할해왔습니다. 석회석 광산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하늘다람쥐 서식지 복원활동이 활발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삼척시 노곡면 하월산리의 석회석 광산 추가 확장 대상지 주변에서 광산업체인 삼표자원개발은 하늘다람쥐 인공둥지와 무인 센서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등 141 멸종위기종 복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의 날을 맞아 멸종위기종 복원에 노력한 점을 인정해 삼표자원 개발을 표창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